안녕하세요. 캐슬어택의 임용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산에 이 줄기 맞아. 저 줄기 뒤쪽 저 봉우리랑 이 봉우리 사이 중간 있죠? 네. 그 안에 박혀 있는가. 그러니까 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3년 산성하고 완벽하게 반대되는 성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성을 볼 때는 이 성의 목적이 뭔가를 봐야 돼. 이거는 저항군의 근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루트에서 떨어져 깊고 깊은 산중에 숨어서 최대한 자기 전력을 보존해야 되는 은신처에 가까운 성이죠. 지금도 여기 앞에 뭐가 있을지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은신처죠.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저 쏙. 내려서 봐줘. 우와! 더. 저기 사람들 가네. 저 빨간 저 가자. 저 빨간데 저 봉우리까지 올라가야 보이시죠? 되는 것이죠. 여기 차 한 대 올라가 있는데. 저 차원에서 이런 큰 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에 이 완전히 산 속에 여긴 모든 면에서 3년 산성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는 성을 통해서 전략 전술의 교훈을 찾아보겠다고 그러는데, 전략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전투 또는 이번 전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춰서 전략 전술을 짜야 되고, 지형에 또 목적에 맞춰서 지형을 선택해야 돼. 가끔 어떤 분이 싸우기 유리한 지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이 싸움을 왜 하느냐, 이 전투의 목적이 뭐냐, 적을 섬멸시키는 거냐, 유인하는 거냐, 뭐 시간을 끄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지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입지 자체가 전술적 의미를 가지는데, 3년 산성은 그야말로 보은 자체가 전략 교통요지의 전략 요충이죠. 그러니까 보훈군을 통치하는 곳이고 전략 요충이니까 보훈군에서 보면 어디서나 보여야 돼. 그리고 산에 보훈군에서 가깝고. 근데 여기는 저항군, 어떻게 보면 게릴라 투쟁의 근거지예요. 꼭 게릴라 투쟁이라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저항군의 근거지야.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깊은 산 속에 있어야 되고 밖에서 보이면 안 돼요. 저희가 오면서 여기 올라오면서 봤지만 요 성문 입구 100m, 50m 앞에 올 때까지는 성벽도 안 보여요. 근데 막상 올라보면 성이 엄청 큰데 정말 신기하게 안 보인다니까. 저기 근데 또 올라오면 시야가 트인 것 같은데, 이걸 보려면 저쪽 산에나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산도 깊은 산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우리나라 지형이 정말 신기하지. 이 큰 성이 눈앞 코앞에 올 때까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성은 정말 저항 근거지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갖고 있죠. 임전성도 메인 성문은 남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문 가까이도 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공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여기 그래서 여기 남문지 쪽에 여기 작은 우물이랄까 샘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위 쪽에서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보면 석축도 만들어놨죠. 근데 그 3년 산성에 있던 저수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데 이 성에 제가 볼 땐 유일한 단점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안에 우물도 한 3개, 실제로 더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여간 3개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고, 이 제일 큰 연못이 이게 이 정도면 어때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말도 먹어야 되는, 말이 또 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분들은 물 때문에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산성의 물은 적당히 우물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흘러 넘친다, 샘이 흘러 넘친다 해야 될 정도로 많아야 됩니다. 저 3년 산성 얘기할 때 거기는 해발이 낮으니까 바로 밑에 또 평지가 있어서 적군이 집결할 수 있는 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 이제 보이는 건 저 아래쪽 평야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보여요, 3년 산성보다. 근데 한국 전쟁 때도 처음에 고지전할 때, 처음 할 때는 한국군이나 미군이 보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뭐 저기 어디서 온지 다 보이겠다 그러는데, 저기는 지금은 대포로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투석기로는 저 아래에 있는 적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근데 문제는 저기서는 보이는데 산으로 붙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잘 쏘면 단점이 뭐냐면 적을 공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적도 골짜기로 우리가 안 보여. 어디서 보이냐? 코앞에 와야 보여요.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또 단점은 요 밑에 쏘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물론 그때는 전쟁할 때 나무 같은 걸 다 자르니까 시야가 훨씬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성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성을 넓은 곳을 공격하려니까 주 공격점은 남문밖에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산의 양쪽이 날개처럼 이렇게 뻗어 있고 좌우가 높습니다. 여기서 거의 3번에 걸쳐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라군이 단독으로 공격하다가 실패해서 당나라군한테 넘겨준 적도 있고 나당연합군이 같이 와서 공격한 적도 있는데, 정면으로 전투를 벌여서 한 번도 함락을 못 시켰어요. 3번의 큰 전투를 이겨냈는데, 그때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상당한 직접 무열왕이 여기 직접 온 적도 있고, 당나라 신라군 주력이 왔는데 보름 넘게 공격을 했는데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일단 좁은 골짜기로 와서 요 앞에서 판을 벌려야 되는데, 여기가 의외로 성이 커서 여기 딱 보시지만 이거 각도 기가 막히잖아요. 십자포화로 쏴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성은 굴곡이기 때문에 굳이 칠을 안 만들어도 여기서 보면 성문으로 공격하는데 측면하고 후면을 완벽하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격 측에서는 이 공격을 분산시키려면 이쪽하고 이쪽에다 따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비는 집중이 되지만 공격군은 분산이 돼요. 물론 임전성도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3년 산성보다 안 힘든 것 같은데? 이 성에 오면 꼭 해야 하는 사람 얘기가 흑지상제입니다. 흑지상제입니다. 나중에